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흥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변호사님 오늘 이제 또 이걸 읽게 된 게 또 월요일 네. 오후 7시에 네. MBC 방송국 앞에 가서 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집회 지금 3차 앵그리 블루 네, 네, 네.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집회 신고는 일단은 집회 신고가 가능한 8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 하겠다. 아, 네. 7시에. 네. 네. 이렇게 신고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구글 코리아 앞에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무실에 한 명이 휴가를 가서 네. 네. 구글 코리아 앞에 지금 발송을 시킬 지금 증거 자료 이렇게 첨부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7월 15일 네. 월요일 날 10시에 이제 이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네. 뭐 자기들이 봤을 때 가짜 뉴스라고 좀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네. 만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저를 또 끼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은 어떤 목동에 있는 아주머니가 밤에 운동을 가는데 네. 네. 이렇게 뭐 하세요 하니까 유튜브 보고 있어요. 네. 네. 뭐 우리 유튜브만 본다. 아, 네. 정치나 이런 거는. 네. 그리고 황장수 유튜버가 네. 이렇게 잘한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다 이렇게 옳은 말만 한다니까. 네. 또 기자가 유튜브 가짜 뉴스 많잖아요 하니까 네. 아니다. 그 사람은 사실만 말한다.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제 홍보해 주려고 그 사람들이 다룰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화면이 탁 바뀌면서 이제 그 아줌마가 문재인 사이 200억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거에 사이에 같은 사람이지만 단절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딱 뭐 짜깁기를 했는지 붙여서 네. 마치 제가 문재인 사이 200억을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로 발표한 양. 그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혹시? 예, 그 바로 이제 그 연락을 하셔서 제가 그 휴대폰으로 시청을 했는데 뭐 마치라는 표현까지 쓰실 거 없이 그렇게 들리라고 딱 그렇게 딱인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인터넷 언론 네. 톱스타 뉴스인가가 네. 그게 이제 저 이름을 언급을 해서 네. 황장수가 이제 그걸 발설했다고 네. 네. 이제 그렇게 또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던지고 그걸 또 받아서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는 완전 단정적으로 네. 작심하고 황장수가 그렇게 한양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좀 의도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녹화하는 이제 7월 16일 오전에 이제 좀 교수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길래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그 문재인 사회에 대한 200억 대출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아마 뭐 교수님도 기억하시기에도 즉각적으로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우파 쪽이나 이제 세력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한 번에 이제 그 반박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다루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방송을 저도 한 번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도 바로 사장님께 선생님께서 그렇게 200억 대출은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바로 답을 그렇게 답을 문자를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30일 날 그러니까 1월 29일 날 문재인 사이 20억이 터졌는데 네네. 1월 30일 날 뉴스 브리핑 1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네. 2월 1일 1부 4부에서 했고 네네. 2월 1일, 네. 2월 6일 2부에서 했고 네. 2월 7일 4부에서 했고 네. 2월 18일 또 생방에서 했고 2월 20일 2부하고 5부에서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그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문다혜나 그 사이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확인 못한 거를 옮길 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DJ 때도 벤처 비리나 이런 걸 정부 자금 받은 거 있지만 문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처리가 안 됐을 거다. 그리고 200억 논란에 지금 이걸 말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왜 돈을 그렇게 직접 주겠느냐. 다른 방식으로 꼬아서 하지. 그리고 정부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조그만 회사에 직원 20명도 안 되는데 200억이나 지원을 줄래야 게임 회사에 줄 수도 없다. 이 200억이 일종의 떡밥으로 낚싯감으로 해서 이걸 물면 다 한꺼번에 잡아 올리려고 그런다. 보수가 사실만을 말해야지
이걸 갖다가 막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200억은 이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게임 회사에는 더더욱이나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와 딸 관련해서 마약 교통사고 사고 또 기타 문재인 검게 등도 네. 떡밥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라. 불확치가 이런 걸 또 뿌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건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의혹은 다 무효다라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걸 뜯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해버리면서 이거는 두 번 다시 언급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 클리어하기 위한 용도일 수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반복해서 했죠. 반복하셨죠. 그래서 자, 그게 예. 좀 명확하게 기억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보면 한 10번 가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MBC에서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전 전체 그날 이제 어제 그 7월 15일 방영된 프로그램을 이제 해당 부분을 봤더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게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약점을 좀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조금 허위, 그러니까 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도를 이제 할 수 있었으면은 뭔가 이제 직접 영상을 딱 인용해서 다른 이제 우파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뭔가 소장님에 대해서는 이제 트집은 잡아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자기 취재 과정에서 뭔가 지금 그런 거리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 근데 영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진행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희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아직도 저렇게 믿고 있냐는 식의 좀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고, 주진우 씨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주진우 씨 같은 경우야 이제 여러 가지 명예훼손 등등으로 이제 재판도 받았고 무죄도 받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는 양반이고, 또 이제 평소에 성격 같으면 한번 신나게 좀 얘기거리가 있으면 아마 신나게 얘기했을 텐데, 좀 약간 논점을 딱 바꿔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직전까지 영상과는 관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 최소한 이게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보도하는 제작진, 그러니까 보도진 제작진들도 이 내용의 근거가 빈약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뭔가 황장수를 좀 건드리기는 건드려야 되겠는데 뭔가 꺼리는 없으니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마치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히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제 원래 언론사가 이제 하게 돼 있는 건데, 어제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던 내용은 조금의 이게 무슨 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관여해서 문재인 사이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200억을 대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거도 없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이제 가르쳐 주듯이 한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제시했을 때 아마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특정인을 가짜 뉴스로 배도를 하는 사람 거기에 딱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근거가 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네. 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실과 다른 반대되는 이 200억은 적어도 네. 이거는 아니다. 네. 잘못 묻으면 큰일 난다. 네. 이런 거에 조심해야지. 이런 사실들을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네. 보수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지 한 방에 날아가거나 네. 또 의혹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네. 이 연관된 네. 그런 이야기로 반복해서 수차례 말했던 부분을 단 한 번도 그 방송 제작진에서 누군가 확인을 안 해봤다라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뭐 확인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대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막 처리를 통해 가지고 뭐 유튜버라 그랬으면 혹시 모를까 정확하게 방송 내용의 그 이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황장수라는 유튜버를 직접적으로 이제 인용해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만약에 황장수란 사람이 그 200억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응모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래서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위라고 하고 가짜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도의 ABC인데 그 어느 것도 지키질 않은 거죠. 자,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곽상도 의원의 문다의 해외 이주와 200억 지원 네. 그리고 30억 횡령설은 네, 네, 1월 29일 날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이제 사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빌렸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황당한 소리를 하냐. 네.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허위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가짜 뉴스로 지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1월 30일, 29일, 2월 1일 요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 MBC가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그때 전후로 찾아가 보면 그 작가, 꼬마 작가 하나 시키면 네. 그거 찾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에 나선 사람이 실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MBC가 연출시킨 거냐 그 다큐냐 픽션이냐도 좀 의심스러워요. MBC는 또 전력이 많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게 그 완전 파카, 네.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았어요? 네, 네. 겨울이죠. 내가 그 시점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황장수를 믿는다, 나는 황장수만 본다, 그 사람은 사실만 말한다 해놓고는 느닷없이 내가 말한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한 양, 앞에 부분을 잘라서 네. 이건 또 딴 데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네. 그 문재인 사이 20억도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MBC가 이 사람의 실체,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필름 전체를 이렇게 공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이냐, 실체인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제 그 앞에 이제 가짜 유튜버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아마 좀 짐작컨대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이제 취재를 이제 인터뷰를 예. 땄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 그것도 참 보니까 좀 이제 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취재 기자로 보이는 여성이 이제 배낭을 메고 예. 이제 태극기를 꽂고 예. 마치 자신도 이제 태극기 멤버이냐. 집회에 참가자인 해서 이제 시위 참가인들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땄던데 유독 소장님 영상은 갑자기 탁 끊기면서 뭐 태극기 뭐 이제 광화문에서 이런 게 예, 아니라고 사라지고. 하면서 예. 목동이 어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시는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여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백팩을 메고서 이제 태극기를 꽂고 하니까 이제 만약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이 아 이 사람도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날 그 이제 한국전에 관련된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대낮도 아니고 어두운 이제 밤이 막 꽤 어두운 시간에 어느 제 자리를 여성 이제 아주머니 중년 여성 아주머니 한 분이 가시는데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밤에 컴컴한데 그게 뭐 화면에 보면은 조명도 예, 예. 빛도 별로 없는 그런 데서 갑자기 가서 뭐 아유 뭐 하세요 뭐 그렇고 하고 그런 얘기를 당한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가 있는 곳이야 다 우리 편이야 생각해서 말씀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좀 외떨어진 장소에서 기자 같은 뭐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당신 뭐하냐? 유튜브 보고 정치 보는 거. 뭐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뭐 갑자기 나오신 분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원래 좀 겁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뭐 문재인 관련된 얘기하면 오히려 경계하고 예, 이거 아이고 이상하다. 이상한 컴컴한 사람이냐 데서. 빨리 좀 집에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더 그 여성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뭐 문재인 사위가 200억 이런 얘기를 수순없이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좀 예외적인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가공으로 일부만 발췌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를 갖다가 중간에 자르고 그렇습니다.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가공해 네. 픽션이었는지를 버릇을 제가 볼 때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악의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MBC 관련 보도에서 특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이나 시사적 이슈에 이제 시민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뭐 MBC의 인턴 직원이었고 뭐 저 계약직 직원이었고 뭐 자기 작가들이었고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다큐 형식으로 나오는 이제 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게 9시 뉴스, 8시 뉴스 데스크에 보다시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무리를 크게 일으킨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만약 그 취재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뭡니까
황장수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아는 데 대해서 그러면은 아 그냥 뭐 제가 좋아합니다. 뭐 제가 지지합니다 정도 얘기하는 거지. 아 소장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가짜 뉴스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나눠서 예, 일부에는 가짜 뉴스. 뉴스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다루는 프로에 저를 끄집어 넣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짜적인 어떤 편집인지 가짜적인 정인인지 모르지만은 외부의 사람 입을 빌어서 저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건 매우 의도적이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제작진에 황장수를 넣어서 네. 한번 만들어 봐라. 네. 근데 쟤를 넣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 삼으려면 불법 한적이나 정제유 이런 걸 갖고 저를 좀 엮든지 우리들 병원을 갖고 엮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시비를. 그런 게 아니라 왜 하필 제가 말하지도 않은 문재인 사이 20억을 저렇게 떡밥으로 던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름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좀 예,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황장수라는 사람이 그냥 뭐 한 몇십만 명 구독자를 두고서 그냥 막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예. 가짜 뉴스로 규정을 네, 하고 규정은 좀 해야 되겠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녹화 당일 7월 16일 이제 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저쪽이면은 이거 진짜 흠 잡을 게 한두 가지, 그러니까 흠 잡고 치붓고 흠 잡을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 병원 뭐 대출 문제, 그다음에 불법 한정 문제, 기타 등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살던 집이 뭐 차압당했다. 장압당했다 이런 얘기들 솔직히 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론이고 아무도 대한민국 말하잖아요. 기성 언론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주지도 않는 건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딱 드러난 거 말고는 황장수란 사람의 주장 말고는 사실 아무 그 근거가 그러니까 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뭐 정보기관이 북한의 불법 네. 저기 정제유 한적에 네. 대해서 뭐 그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걸어서 가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지. 그러니까요. 왜 하필 이런 걸로 했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걸어서 가짜 뉴스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지는 논쟁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비교적 이거는 자신들이 확보했던 만들었던 과거의 자료. 네. 그럼 지금 것도 아니에요. 여름 옷으로 갖다 입은 사람을 시키지. 과거의 겨울에 그 사건 직후에 벌어진 가짜 자료를 뒤져가 그걸 짜깁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어떤 형태로든 저를 가짜 뉴스로 걸어서 큰 건으로 논쟁을 벌이면 손해라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들이 자신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팩트 확인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로 데이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적어도 그날쯤에 사건이 생긴 날 전으로 한 4, 5일간은 황장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뒤져봤으면 끝났을 건데 그것도 아무도 뒤지지 않은 채 그런 보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뭐라 나무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가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한 가짜 방송을 뉴스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제거한다고 악인이 되어서 선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놈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에 해당됩니까? 이건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명예훼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 있는 사위의 200억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도 없지만 오히려 당사자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 잘못 이런 거 그건 그러면 안 내가 봐도 된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걸 이렇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시청자들의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한 사람한테 그 외에 그 허위 사실을 네가 얘기했냐고 했으니 이거는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지는 뭐 되니 안 되니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죄책이나 면에서는 좀 더 아주 악질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도를 할 때 당사자한테 인터뷰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확 떨어지는 증거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문의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짜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전혀 사실과 180도 다르게 보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MBC라는 회사가 이제 그 현재 그 최승호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2012년 대선 유력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의혹을 보도를 하는데 반론 기회 시간을 너무 짧게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도한 기자를 해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뭐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문제에 삼을 만한 내용들을 인용해서 틀어주기라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뭐 제작 일정에 맞춰서 시간 없었다면, 아니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버젓이 그 휴대폰 등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냐 없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건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고요. 일단 집회도 하고 MBC에 공문도 보내고 임 변호사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7월 22일 날 오후 7시에 지금 집회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이 집회 신고서입니다. 나중에 이 방송에 이렇게 나갈 건데요. 그래서 MBC 앞 상암동, 마포 상암동 MBC 앞 거인동상 앞에서 저녁 7시에 일불로 저녁 7시에 했습니다. 네. 자, 젊은 분도 좀 오시고 여름 더운데 해지고 난 이후에 네. 그날 월요일 날 스트레이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10시에. 네. 그러니까 그놈 방송할 때까지 네. 그 앞에서 한번 떠들어 제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짜 방송이 누가 진짜 가짜 방송인가를 한번 가려보겠다.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 매도된 가짜 방송으로 매도된 분들 다 나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간 조선이요. 네네. 그 임 변호사님이 좀 읽어주시죠. 제가 이 눈이 좀 침침해서. 예, 주간 조선에서 이제 오늘자로 이제 보수 유튜버들 누군가 채널 방해 공작 의혹의 진실은 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예, 세 가지 꼭지로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제목만 하시고 1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1은 이제 그 누군가 조회수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에 관한 부분이 이제 직접 인용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누군가 조회수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채널 운영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게재한 영상들의 조회수가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한다. 밤 10시 30분에는 영상 조회수가 5만 명이었는데 밤 11시에 확인해보니 4만 5천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는 것이 황 소장이 제기하는 조회수 조작 의혹의 요지다. 황 소장은 증거자료를 직접 캡처해둔 화면을 보여줬다. 이 캡처 화면을 보면 실제로 지난 5월 31일 올린 영상 5개 중 4개는 오후 8시 45분 기록된 조회수가 1시간 반가량 지난 10시 26분에는 반대로 감소하거나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 캡처 화면에 나타나 있는 한 영상의 조회수는 오후 8시 45분 기준 5만 3천여 회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후 10시 26분에는 4만 7천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밤부터 7월 11일 새벽까지 이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는데 이제 10일 오후에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로 0시 32분까지는 7만 1,196회였던 한 영상의 조회수가 0시 50분이 되자 어느새 6만 3,257회로 줄어들었다. 이 영상과 비슷한 시점에 게재된 다른 영상들의 경우 1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조회수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반면 이 채널과 구독자 수가 비슷한 다른 유튜버 채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회수가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해킹 같은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조회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황 소장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정황이었다. 황 소장은 조회수를 조작하려는 세력이 매일 밤마다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회수를 조작해 감소시키면 해당 채널의 신뢰도 역시 깎아내릴 수 있고 결정적으로 광고비에 영향을 줘서 압박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코리아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회수 감소 조작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참 처음 보다는 일이라니 신고를 했을 것도 몇천 건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캡처를 5월 말부터 했지 이 현상은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앵그리 블루 집회예요. 그 다음에 구독 취소나 이런 것은 입증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독 취소는 복잡하니까 제가 말로만 했고 또 기타 뭐 좋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댓글이 안 달리는 문제, 노출 문제는 언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영상이 올리자마자 광고 제재가 들어온다는 다른 분의 이야기, 네. 긴 영상을 1시간짜리 이런 걸 올린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자분이요, 저하고 같이 뭐 둘이 앉아서 잠복한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서 네네. 이 부분을 잠복을 네. 그날 본선은 10시 반 하는데 네. 이날따라 10시 반쯤 조작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시 한 40분, 50분까지 있다가 아이씨 그냥 작가 이것들이 오늘 눈치챘나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자님한테 연락하려니까 먼저 기자분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아, 이 잡았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기 그렇게는 눈으로 예. 직접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가 이거 캡처해놓은 게 5월 말부터 뭐 100건도 넘게 있으니까 네. 한번 해명해 봐라. 조만간에 정리해서 공문이 날라갈 거니까 유튜브가 답을 해주라. 네. 예, 우리 임 변호사님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 이게 민주사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지금 발생한 이런 일들이 입을 막으려고 정말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수 우파 유튜버 분들 중에 상당수가 좀 이런 문제를 사실 네.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저도 진짜 이런 이제 일을 접할 때마다 정말 좀 착잡해지는 게 이제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저도 미력이지만 그래도 대학 들어와서 이제 한 1, 2학년 때까지 뭐 이제 뭐 그때는 좌파적 성향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뭐 좀 열정으로 그렇게 저렇게 나름 그래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2019년 이 나라의 모습은 이거는 진짜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에 지금 내가 그런 세상과 국가에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또 게다가 유튜버라는 이 기업이 이게 뭐 어디 중국이나 중국겸이나 이런 기업도 아니고 하여튼 구글 뭐 유튜브 그러면 정말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모토로 내세워서 세계에 선도하겠다는 기업인데, 아니 뭐 이런 현상들을 지금 허용하거나 이거 하나 관리 안 되는 이런 기업이 어떤 이끌어가는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솔직히 좀 개인적인 소장이 고통받으시고 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제가 1월 달만 해도 유튜브 조회로는 다른 뭐 이 채널 이런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았어요. 한 2배 정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그때 수준의 한 30%대로 떨어져 있고, 뭐 그래서 아예 그냥 제 방송 출연자나 어떨 때는 저도 제 방송에 아이템이 안 보여서 찾는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서 어렵게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수 조작은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 일개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유튜버가 상갑이고 제가 어리지만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하면 왜 그렇다든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얼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못 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따지면 내 사이트를 폐쇄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광고를 없애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따지겠습니다. 따지고 만약에 부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미국에 가서 본사 앞에서 임 변호사님한테 비행기 표 끊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제가 이 SNS 방송 이런 거야말로 한마디로 이 개인이 과거에 이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기득권의 전용이었다면 이제 개인이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튜버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말러 죽이는 식으로 간다면 이것도 그 취지와 엄청나게 어긋나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미디어 아닙니까? 그것과 다를 게 하나 뭐가 있겠어? 중국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예. 그래서 이 진실은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제가 제대로 대우받는 문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민주주의에서의 알릴 권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리면 저번 주에 이제 생방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소장님하고 이러저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화려했던 그 법률 쪽에서의 그 법률 싸움의 성과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전략의 그 우수함과 그 집요함에 제가 진짜 와 감탄이 새소리 들었는데 저기 그 유튜브 쪽에서 저기 아마 저 다국적 기업이라서 좀 황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거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대한민국 바닥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까 좀 평판조회 같은 거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취하시는 게 서로 좀 험한 걸 안 보고 에너지 낭비 안 하는 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갈라 했는데 일단 MBC 앞에 먼저 좀 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Coming soon. 예. To be continued. 예. 자, 여러분 월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아침 아닙니다. 새벽부터 가시지 마세요. 저녁 7시 상암동에 지금 MBC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자, 가짜 뉴스 만드는 MBC를 문 닫게 하기 위해 집회를 합니다. 그때 많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막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